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임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직접 이병철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자, 이게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의 또 방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6개 부처 장관 그리고 이제 수석 두 사람 대통령실 임명을 했는데, 자, 네. 무엇보다도 이제 법무 쪽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두 사람을 놓고 좀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네. 장관 법무부 장관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최적임자가 임명이 되신 것 같고, 민정수석 봉욱 씨는 뭐 무난한 분이에요. 예, 무난하고 뭐 일 잘할 엘리트, 그야말로 모범생. 또 김앤장에 있잖아요. 다만 아마 이제 뭐 그분이야 뭐 봉욱 그 김앤장 변호사야 뭐 이상한 일 하고 뭐 그럴 그 검찰하고 내통해 가지고 뭐 어떤 나쁜 짓 하고 그럴 사람은 전혀 못 되는데, 지난 대선 때 뭐 김앤장이 뭔가 좀 뭐 뒤에서 이상한 짓 한다 한 김앤장 출신이니까 약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봉욱 그 변호사님은 뭐 그런 데 흔들리거나 할 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그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과업, 역사적 과업이죠.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욱 수석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니고 기획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 뭐 어떤 경력을 분이신가? 보면 좀 기획통이죠, 그분은. 예, 예. 네, 과거에 이제 중수부나 특수부 이런데 뭐 그런 재벌 회장들 또는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 수사하고 이제 이런 쪽을 많이 한 건 아니고, 법무부라든가 대검에서도 기획 쪽, 그러니까 기획 쪽 하는 검사들이 보면은 보통 좀 착한 사람들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좋고 아주 성적 좋고 선두 그룹 중에서도 좀 선비 스타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정책이라든가 나라의 좀 근본적인 거를 다루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저 윤석열이처럼 막 껄떡거리고 막 권력을 막 쓰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사부서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봉욱 그 변호사는 상당히 점잖은 분이고, 예, 뭐 그래서 이제 모범생 중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상이나 이런 게 건전한, 그리고 좋은 분이 선임이 됐고, 파트너가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이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이 이렇게 선임됐기 때문에 그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저는 보이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정성호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가장 잘 됐다라고 이제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바대로라고 설명하셨는데, 네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어, 하신 겁니까? 저는 솔직히 정성호 의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냥 네, 뭐 일반 국민된 입장에서 그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봐왔는 건데, 우선은 이분이 이제 대통령하고 사법고시 동기다. 그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이분은 왜? 동기지만 그간에 이 정성호 의원이 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또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여러 그런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저는 거의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진짜 원리 원칙대로 어 전체 99%가 저쪽으로 쏠리는데도 옳은 말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이분을 좀 주목을 했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딱 안정이 돼 있는 분이에요. 네, 예, 법률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안정이 돼 있고
원리 원칙을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예. 그게 법조인입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봐왔습니다. 자, 사법과 검찰 개혁을 놓고 이제 결국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그렇습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당대표 이제 지금 뭐 선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후보 두 사람 모두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한 1년간 유예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지금 6개월로 또 당기자 뭐 이렇게 바로 네, 검찰 네, 개혁 가겠다라고 이제 또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검찰 네, 개혁과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또 맞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역할 이 삼각관계를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좀 또 주도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의견을 좀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 기사 보면은 박찬대 그 당대표 후보자가 예. 1년 유예 안 된다. 6개월 유예도 안 된다는 취지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말했다 하는 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제 의견하고 똑같은 거예요. 추석 전이니까 약 3개월 내에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는 너무너무 오늘 기사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관점, 추석 전에 검찰의 핵심적인 개혁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끝내고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도록.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이부터 주요 검사장들, 주요 핵심 부장, 뭐 서울중앙지검 같으면 특수부장, 지금은 이제 반배포 부장이죠. 뭐 공공수사부장, 반부패부장, 그리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밑에 있는 주요 검사장 요직들 이런 핵심적인 부서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해야 되고 부장검사급까지 이제 그런 걸 추석 전에 그런 인사를 단행하고 뭐 검찰청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검사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는 제도 개혁은 역시 추석 전까지 한다. 남아있는 실무적인 여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은 추석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 핵심적인 걸 함에 있어서 오늘 박창대 당대표 후보자님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선임된 뭐 청문회를 통과를 뭐 또 절차가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이 삼각 트리오의 호흡이 잘 맞아서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해결을 추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검찰 개혁이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당대표 그렇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오늘 박찬대 후보가 얘기를 했고 또 정청래 후보 또한 검찰 개혁에 매우 속도를 높이겠다고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정부와 맞습니다. 서로 이제 교감하면서 훨씬 더 국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검찰 개혁의 맞습니다. 결과물을 만들 맞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여기 전망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이 대통령 취임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에 1년 유예한다는 조항을 뒀어요. 그거는 법안입니다, 법안. 근데 그 취지는 검찰을 살려주려 한 게 아니고 중수청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좀 실무적인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보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길다. 6개월로 단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죠.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단축해야 되는 취지의 같은 의견이고 그런데 추석 전까지라는 뜻은 핵심적인 것은 추석 전까지 못을 받고 좀 더 실무적인 거는 또 연말까지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검찰이 덤비지 못하도록 최근에도 보십시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 고발하고 내란 세력에 가담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착수하고 이렇게 막 덤비잖아요. 근데 이제 또 덤빌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니까 또 슬며시 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사건을. 검찰은 이런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격 작전하듯이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를 한 방에 목을 다 날린 것처럼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말씀 듣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속 시원하다. 이렇게 쉽게 해설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칭찬하셨는데 오늘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바쁜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